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베TV의 이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야니스 아데토쿤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 마감 기한 동안에 야니스 아데토쿤보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하지만 미러키에 남게 되면서 야니스와 미러키의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야니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야니스와 미러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니스가 트레이드 마감 기한 이후에 SNS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전설은 쫓아다니지 않는다, 끌어당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야니스가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리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마이애미 히트,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등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미러키가 야니스를 떠나보내려는 마음이 많이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레이드가 결렬됐는데, 야니스는 이러한 트윗을 통해서 팀에 남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후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ESPN과 인터뷰에서는 나는 극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미러키에 헌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밝히면서 미러키에 남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최근 그리스 매체인 코스메테 TV와 인터뷰에서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떠날지 말지는 내 결정이 아니었다. 내 마음대로였다면 이미 떠났을지도 모른다. 1년 반 뒤에는 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결국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최근에 이어졌던 그 루머에서는 내 결정이 아니었고 1년 반 뒤에는 충분히 떠날 수 있다라는 트레이드 루머에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남긴 것이죠. 결국 미국 매체 앞에서는 로열티, 그러니까 팀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리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적에 대한 열망과 함께 구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잔류했음을 암시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팀에 남을지 말지 그리고 슈퍼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수위 높은 인터뷰를 하기로 유명했었죠. 지난 2021년 우승 직후에는 인터뷰에서 어딘가로 가서 다른 누군가와 우승하는 건 쉽고 슈퍼팀에 가서 내 할 일만 하며 우승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려운 길을 택했고 결국 해냈다라면서 자신을 차별화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팀을 떠날지 말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서 미러키는 좀 희망 고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야니스는 팀에 남겠다,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우승 계획이 없다면은 그때는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이다 라면서 이적에 대한 마음가짐도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지금 미러키는 갖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드래프트 지명권도 많지 않고 셀러리캡 여유도 많이 확보하지 못했고 미래를 이끌어 갈 만한 유망주도 많지 않거든요. 물론 케빈 포터 주니어, 라이언 롤린스 여러 선수들이 잘하고는 있지만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이들을 믿고 맡기기에는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계속해서 팀에 남을 것이다, 근데 우승이 계획이 없다면은 난 팀 떠날 거야 라면서 팀에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 보니까 미러키도 전력 보강은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구멍을 메울 만한 전력 보강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실제로 이번 트레이드 마감 기한에 이 바이아웃 시장에서 캠 토마스를 데려오긴 했는데 토마스의 득점 폭발력은 상당하긴 하지만 결국 이 미러키의 이 핵심 자원으로 키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OKC에서 우스만쟁을 데려왔지만 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탱킹 노선을 타고 미러키가 높은 드래프트 지명권을 얻는 것도 중요한 계획이 되겠죠. 하지만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최근에 종아리 부상으로 제대로 뛰지 못하면서도 누구도 내 출전을 막을 수 없다라고 고집을 어느 정도 좀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 애슬레틱 보도에 따르면은 공개 워크아웃에서 여전히 제대로 점프를 하지 못하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야니스는 인터뷰에서 나는 100% 건강하다고 느낀다, 내 다리가 허락하는 한 코트 위에 있을 것이다 라면서 복귀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결국 미러키는 전력 보강도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패배하면서 탱킹을 통해 드래프트 지명권에서 높은 순위를 받으려고 해도 야니스가 복귀하려고 하기 때문에 팀을 개편하기도 어렵고 성적을 내기도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러키의 현재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3승 30패, 동부 12위 애틀란타 호크스와 1.5게임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플레인 토너먼트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플레이 토너먼트 나가면 뭐합니까? 플레이오프 마지막 티켓을 따내기에는 현재까지 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24위, 디펜시브 레이팅 22위에 그치면서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모두 무너진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번 시즌 이 미러키에서 볼만한 선수는 케빈 포터 주니어와 라이언 롤린스입니다. 케빈 포터 주니어는 평균 17.3득점, 7.6어시스트, 2.2스틸, 정말 놀라운 볼륨을 쌓아주고 있고 라이언 롤린스도 마찬가지죠. 평균 16.9득점과 함께 4.6리바운드, 5.5어시스트로 포터 주니어와 라이언 롤린스가 버티는 외곽 백코트 자원들은 확실히 활동량과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 마감 기한을 통해서 팀에 합류한 캠 토마스와 우스만 쟁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태고 있죠. 토마스는 키 6맨으로서 평균 16.7득점을 올리고 있고 우스만 쟁은 최근에 주전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이 선수를 미래로 평가하고 있고 빅 윙으로서 신장도 크지만 3점을 던질 수 있어서 이 선수가 뛰었던 경기에서는 3점 슛 성공률 50%를 기록했습니다. 우스만 쟁은 이번 2026년 트레이드 마감 기한에 가장 많이 팀을 옮긴 선수로 잘 알려져 있죠. OKC에서 샬럿으로 트레이드가 되었고 샬럿에서 다시 시카고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러키 벅스로 또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3번이나 트레이드가 되면서 소속팀 4번째 소속팀인 미러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닥 리버스 감독은 우스만 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볼핸들링도 좋고 플레이 메이킹도 가능하고 진짜 3&D 유형의 선수다, 수비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비덴 콥치도 젊고 사이즈와 운동 능력, 농구 IQ 모두 뛰어나다, 진짜 보석이다 라면서 우스만 쟁에 대한 평가를 높이 했습니다. 캠 토마스는 브루클린에서 득점 폭발력을 드러냈지만 지금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수치로도 알 수 있듯이 팀 승리를 이끌 만한 에이스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닥 리버스 감독이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과거에 자말 크로포드와 루 윌리엄스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다. 캠 토마스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라면서 키 6맨으로서 토마스의 득점 폭발력을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죠. 토마스는 많은 시간 동안 주전 라인업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벤치에서 나와서 득점 조커로서 활약을 해준다면은 미러키에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캠 토마스는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 태생이죠. 이제 어머니 레슬리 토마스가 미군 출신인데 과거에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 대구에서도 1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캠 토마스를 낳았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미러키 벅스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유망주도 애매하고 현재 팀 성적도 애매하고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러키 벅스는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야니스를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구단에 나를 트레이드하라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트레이드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야니스가 우승 계획이 없다면은 그때는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적의 책임은 내가 아닌 구단에 있다라면서 명분을 쌓고 있거든요. 만약에 야니스가 팀에 남고 싶다면은 오는 10월에 4년 2억 7,500만 달러의 연장 계약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때 미러키와 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만약에 야니스가 서명하지 않는다면은 2027년 FA 시장에 나가겠다는 선전포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러키는 야니스를 공짜로 잃기 전에 여름에 트레이드를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니스가 그토록 미러키에 남고 싶다면은 미러키에 남겠다. 나 트레이드 루머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연장 계약 체결하겠다라고 말하면 됐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승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은 나 움직일 거야 라면서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니스의 현재의 충성심이 과연 솔직한 심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키는 이번 여름에 대대적으로 트레이드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면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지명권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마감 기한보다 트레이드 가능한 지명권이 2개 더 늘어나게 되고 골든스테이트는 최대 5개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 입장에서도 야니스와 동행보다는 이번 여름 트레이드를 확실하게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트레이드 루머는 끊이지 않고 나올 것 같은데 특히나 레이커스의 관심이 가장 좀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러 번 이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커스가 2026년 이번 여름에 셀러리 캡을 확보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루이 하치무라, 막시 클리바, 루크 캐너드 등 여러 선수들이 FA 시장에 풀리게 되거든요. 르브론 제임스와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오스틴 리브스도 마찬가지인데 리브스와는 재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5,100만 달러의 캡 스페이스가 확보가 되거든요. 르브론 제임스와 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은 캡 스페이스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루카 돈치치와 함께 팀을 이룰 만한 확실한 슈퍼스타를 데려올 수 있는 캡 스페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레이커스가 보유한 2026년, 2031년, 2033년 1라운드 지명권을 활용해서 리빌딩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뉴욕 닉스의 트레이드 제안보다 레이커스의 트레이드 제안이 미러키 입장에선 더 구미가 당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ESPN의 보도에 따르면은 야니스가 트레이드 매물로 나왔을 때 레이커스는 무조건 영입을 위해서 달려볼 팀 중 하나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구단은 야니스가 가진 매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미러키를 떠나겠다고 트레이드를 요청할 경우에 레이커스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야니스가 레이커스에 합류하게 된다면은 돈치치와 오스틴 리브스가 있기 때문에 빅3를 구축해서 레이커스가 충분히 우승에 도전해 볼만 하거든요. 레이커스가 그동안 외곽 자원은 훌륭했지만 골밑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야니스를 통해서 그 아쉬움을 떨쳐낼 수 있겠고 야니스의 수비에서의 어마어마한 이 커버 범위까지 이어진다면은 돈치치와 리브스의 수비 약점까지 커버할 수 있겠죠. 그동안 야니스는 언론에 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나 팀에 남을 거야. 미러키가 우승 계획이 없다면은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라면서 구단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팀에 남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팀을 떠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미러키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미러키에 남고는 싶지만 우승에 대한 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이적은 하고 싶은데 이적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 결국 여기서 야니스와 미러키의 동행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니스의 이러한 논란의 인터뷰 그리고 현재까지의 행보, 미러키의 지금 처참한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은 야니스와 미러키가 결별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과연 이번 여름 미러키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야니스가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지금 가장 강력한 행선지인 레이커스로 야니스가 합류하게 될지 이 부분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코피TV의 이민재였습니다. 미러키와 야니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